어마어마했습니다. 되게 멋있었습니다. 이런 느낌들, 공간의 이동이랄까, 우와 모듈화 시켜가지고 타고 다니고 싶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많이 체험존도 마이크가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발로 안마해주는 것 같은 이게 현실인지 이게 가상인지, 몫이 로봇이 스피커가 장착이 돼 있어서. 자, 오늘도 루프를 타고 전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루프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차도 못 잡고. 오늘은 모빌리티관 쪽을 주로 둘러보기로 했는데, 이 현대 중장비들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일단 규모 면에서도 대단하고, 저 디자인이 마치 미래의 어떤 영화의 장면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 중장비가 이렇게 바뀐다면 대단할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사실 CES에서 어떤 개인적으로 디자인 상을 준다면 저는 이거 현대 중장비들, 그리고 이게 왜 여기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이거 체험하기 위해서 막 줄을 섰는데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벤츠 전시관은 사실 모빌리티 전시관이 자동차를 전시하는 개념보다는 기술을 전시하는 개념이 맞는데, CLA 컨셉카 보니까는 이거 정말 멋있더라고요. 실제로 외관의 저 앞부분 반짝거린 것도 그렇고 내부의 모습도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들이 이런 개념으로 진화하겠구나, 저런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세련됐습니다. 특히 요 컨셉카는 이게 무슨 비행기인가요? 그렇죠. 미래 자동차들이 이런 모습들이 되지 않을까, 마치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되게 멋있었습니다. 이런 느낌들. 그리고 G바겐도 일렉트릭 버전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직은 위장막인데 멋있었습니다. 호윈이라고, 전 처음에 이제 가죽 회사인 줄 알았는데 이 미래 이 바이크는 지금 보면은 달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제 달리는 것 같은 저런 느낌으로 우와 멋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관에 오니까는 전시가 좀 색다르더라고요. 요 전시관에서는 모빌리티의 다양성, 예를 들면 요거는 공간의 이동이랄까, 마치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듯이 이렇게 들어가서 있으면은 바로 이제 그 내부 공간이 되는 거죠. 방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요게 엘리베이터나 뭔가 이런 것들이 움직이듯이 움직여요. 실제 보니까는 미래 자동차는 공간의 이동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이런 자동차들이 많이 나오겠구나. 수소 연료의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었고, 로지스틱의 컨셉인데 HTWO라는 요 컨셉은 실제로 미래에는 로지스틱스가 이렇게 변화하겠구나. 거대한 비클은 무인의 운반에 초점을 둔 것 같은데, 작동하는 모습을 보니까는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저 비클 안에 각 모듈들이 또 따로 움직여요. 자세히 보면은 요 거대한 운송선이랄까, 이 비클 자체가 조종하는 그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 뒤에 있긴 한데 무인으로 운반이 된다는 얘기고, 로지스틱 공간에서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동차로는 좌회전 우회전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데, 이건 이렇게 바퀴가 360도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조합으로 사선으로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개념들이 앞으로 자동차에 적용이 될 것 같다. 난 이거를 실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자동차에도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주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쉽게 이렇게 되겠죠. 아주 멋있었습니다. 나중에 자율주행 차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조정할 필요도 없고 운전석도 필요 없고 이러다 보면은 이거는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이런 개념이 되지 않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360도 움직일 수 있는 휠이 장착이 돼 있고, 내부 공간은 마치 투명 엘리베이터를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앱으로 모든 게 움직이고 스케이트 타듯이 이렇게 굴러다닌다고 그럴까? 이런 개념인데, 앞으로 미래 자동차는 이런 느낌이 되겠구나. 만도의 주차 대행 로봇이랄까? 이거는 실제로 움직이는 거 보니까는 아주 타당성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 대가 들어올린 줄 알았더니 두 대가 이렇게 차량의 밑부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네 바퀴를 립싱하기 위해서 이제 장착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바퀴 부분을 들어 올리는 거죠. 자율주행 하듯이 움직이게 되는데 360도 움직이기도 하고, 앞으로 주차를 우리가 할 필요가 없겠는데요. 이런 머신들이 나와서 주차를 대행해 주니까 뭐 사고의 위험도 없고
있고 훨씬 효율적으로 쉽고 빠르게 그냥 주차 공간에 와서 그냥 내리기만 하면 되는 이런 개념이 될 것 같은데요. 대단합니다. 이게 11월 달부터 상용화 된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삶이 어떻게 바뀔지 그게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처음 두산에서 바이크가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 보니까 요 앞에 있는 로봇 암이 바이크를 타는 듯한 느낌의 카메라 워킹을 해줘요. 이 카트는 귀엽게 생겼어요. 생각해보니까는 귀엽게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미래의 자동차들은 앞과 뒤가 불분명할 것이다. 자유롭게 이제 움직이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되는 거죠. 문스 셀렉트에서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앱으로 실제로 움직이는 픽업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결합이 되죠.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서 실제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공간이랄까. 이거는 정말 하나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욕실도 거의 완벽하고 실제 작은 집을 보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들. 이 공간도 너무 코지하고 좋더라고요. 기아의 새로운 컨셉인 PBV라는 이 컨셉은 상당히 다양하게 연출을 할 수 있는 비클인데 여러 대가 보이잖아요. 근데 한 대에서 파생된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저 뒷부분을 모듈화 시켜가지고 상당히 다양하게 바꿀 수 있다. 컨셉이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픽업 트럭이 되기도 하고 밴이 되기도 하고 승합차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저 뒤에 부분을 공장에서 이제 바꿔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 뒤에 부분만 구입을 하면은 되겠네요. 실차의 어떤 컨셉을 보니까는 이건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밴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생활 공간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EV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공간 효율성이 높아지고 실제로 저기 보면은 저 휠이라든지 저런 것들이 내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로 꺾여져요. 이게 되게 괜찮았던 게 위로 꺾여져야지 빨리 밑으로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 내부 공간이라든지 리프팅 돼서 탈 수 있게 만든 이 슬로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차에 장착이 돼 있어서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존의 승합차를 본 느낌이 아니라 뭔가 움직이는 집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생활의 공간이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본격적으로 모빌리티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컨셉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미국의 트레일러 트럭들, 한때는 이거 너무 사고 싶어서 왠지 모르게 이거 사서 타고 다니고 싶더라고요. 상당히 다양한 전기차 업체들이 나왔는데 예전에는 완성차 업체에서만 전기차를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다양한 업체에서 전기차를 다 만드는 것 같아요. 체험존도 재밌었고, 세라젬에서는 다양한 신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 특히 이거 움직이는 뭐 침대랄까? 이 침대가 세라젬인데 이거는 정말 탐나더라고요. 모션 베드라고 불리는, 실제로 베드가 움직이기도 하고 그 밑에 보면 서랍이 있어요. 근데 서랍 안에 보니까는 다양한 의료기기들이 보이더라고요. 이 의료기기들이 의사들이랑 연결이 된다, 그런 컨셉이더라고요. 2023년도에 베스트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탔던 이 제품, 자기가 알아서 가서 펼쳐가지고 태양광을 충전할 수 있는 이 제품도 실물을 만나볼 수 있었고요. 자, 이 로봇은 실제로 시저스 팰리스 가면은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바티였던가 그걸 만들어주고 있던데 앞으로 미래에 이런 로봇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강아지 로봇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라이다가 장착이 된 것 같고, 보스턴 다이믹스를 너무 닮았잖아요. 움직임이 민첩하더라고요. 강아지 로봇을 변신시킨 게 아마 얘가 그냥 직립보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된다고 그럴까? 루나라는 홈 AI 로봇들은 공을 던져도 안 가더라고요. 그게 좀 웃겼어요. 집안의 가사도우미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로봇들이 나오게 될 것 같다. 인어공주가 있어서 자세히 보니까는 A4라고 풀장 AI 로봇이랄까? 근데 실제로 워킹하는 걸 보니까는 이거는 진짜로 풀장에 청소를 하겠던데요. 풀장 청소를 한번 할 때 사람이 와가지고 물을 다 뺀 다음에 거기 청소를 하는데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 잘 관리가 안 돼요. 근데 이런 풀장 로봇이 있으면 괜찮겠다. 누아라는 이 로봇은 상반신만 있잖아요. 말이 되는 게 다용도로, 예를 들면 이렇게 휠을 밑에 달아서 움직일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테이블 위에다가 두고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손이 되게 재밌게 움직이는데, 카트 로봇이 있죠. 음식 나르는 이 로봇 위에도 장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표정하고 손이 있기 때문에 훨씬 사용성이 커지겠죠. 레이벤하고 메타하고 콜라보한 선글라스는 제가 너무 써보고 싶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는 굉장하더라고요. 카메라 장착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위를 한번 누르면은 촬영이 되고 길게 누르면은 영상 촬영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질감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찍은 영상을 살펴보니까는 괜찮더라고요. 그냥 앞으로 여행 다니면서 내가 굳이 카메라를 쓰지 않더라도 내가 보는 걸 그대로 이렇게 담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거 담은 장면들이거든요. 근데 아주 괜찮더라고요. 저는 안경을 평소에 쓰기 때문에 전혀 이질감이 없었어요. 골전도 이어폰이라든지 잘 들리고 아주 놀라운 느낌이었습니다. 루이보드 2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뭐 이거는 실제로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뭐 여러가지 집안일을 도울 수 있는 보드로 각광을 받았죠. 피코브릭스라는 이 제품은 본인이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기가 펌프는 펌프가 저만했잖아요. 작아졌어요. 가지고 다닐 수 있겠네요. 온 에보라는 위에서 프로젝트 하는 프로젝션, 그래서 밑에 발로 이렇게 누를 수 있는 CDR라는 태양광 벤치, 미로카이라는 이 로봇은 프랑스 로봇인데 로지스틱스 로봇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병원에서 간호사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라이언이라는 이 로봇은 좀 무서운데요. 그리고 블라인드 피플을 위한 이 길잡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블라인드 피플을 위한 미식축구를 감상할 수 있는 점자판, 라운드라는 밀링 머신이죠. 카라라는 공기를 물로 바꿔주는, 프렌즈라는 브레인밴드, 이 헤스티아에서 나온 요 움직이는 망원경도 앱으로 모든 게 구동이 되는데 멋있었습니다. Y브러쉬라는 혼자서 알아서 브러싱을 해주는 기기, 그리고 SK 휠이라는 롤러브라이드, 라이트 3라는 이 로봇하고 여러가지 다양한 로봇들이 나와 있는데, 타임 체인저라는 이 제품은 아주 작은 모터예요. 손가락에 넣으면 거의 안 보일 정도의 모터인데 그것도 신기했습니다. 제오팟이라는 이거는 스피커 겸 가구인데 이것도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AR 라이프 로봇인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로봇. 플러드라는 이 제품은 개인 비서라고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작동된 거 보니까는 놀랍더라고요. 번역은 기본이고 그 번역된 거를 바로바로 리포트를 만들어 준다든지 랩업 해준다든지 이런 게 놀라웠습니다. 보스턴 다이맥스의 로봇 위에다가 어떤 장착을 한 브랜드의 어떤 로봇이고요. 초소형 배터리예요. 거의 안 보일 정도의 작은 배터리인데 기판에 들어간다든지 초소형의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배터리, 안마기인데 실제로 사람이 위에서 이제 발로 안마해주는 것 같은 그런 안마를 해주는 기계죠. 일로스캔이라는 드론이고, 스캐너고, 케플러라는 로봇이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사람이 탈 수 있는 3인용 드론, 초소형이었어요. 가상현실을 실생활에 접목시킨 위프트의 앱 솔루션이죠. 이것도 되게 신기했습니다. 카탈로그가 바로 동영상이 될 수 있는, 이끼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개인용 가습기 겸 공기청정이 될 수 있는 이런 개념도 재밌었습니다. 실제 이끼를 장착을 했더라고요. 집에서 고기를 구울 때 고기 굽는 연기가 나지 않는 그릴도 선보였고요. 바시스라고, 이것도 문스 셀렉트에서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이거는 칵테일을 만들어준 머신이에요. 그냥 물만 이렇게 집어넣고 앱을 통해서 칵테일을 만드는 거죠. 이게 거의 CES에서 가장 큰 인기였는데 줄을 서가지고 보니까는 조금씩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맛보려고. 홀로 커넥트라고, 실제로 이거는 되게 신기한 게 촬영을 하면은 이게 현실인지 이게 가상인지를 잘 구분할 수 없게, 요거는 실제고요. 그리고 요거는 가상이에요. 근데 가상이 거의 실제처럼 보이더라고요. 놀라웠습니다. 자, 그리고 웹툰을 만들어주는 AI의 앱인데 투툰이라고, 한 10장 정도의 자신의 그림체를 제공을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내가 프롬프트에다가 글을 집어넣으면은 그 웹툰을 실제로 그려줘요. 근데 상당히 뛰어나더라고요. 야, 이거 나도 웹툰 작가가 금방 될 수 있는 건가? 이런 놀라운 기술을 한국 업체가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기술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잔디를 깎아주는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AI로 많이 출시가 돼 있고, 그리고 이 제품은 세비라는 빵 구워주는 머신인데, 여기 재밌는 게 본인들은 AI가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파인애플에서 추출한 것들로 가죽을 만든, 이게 파인애플 가죽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3D 모델만 있으면 어떤 모델로든 렌더링 해주는, 그리고 이거는 아주 작은 키패드인데, 이렇게 작은 키패드가 필요한 이유는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블라인드 피플이라든지 앞으로 가상의 AR 글라스를 쓴다든지
이제 키패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키패드를 작게 만들어서 되게 쉽게 작동을 시킬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무인 음식 만들어주는 기기랄까? 이것도 신기했습니다. 요카이라는 요 브랜드에서 나온 요 제품은 모든 게 이제 자동화돼 있고 사람이 필요 없죠. 풀무원의 출출박스라고 실제로 이게 미국에 많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요카이 제품이었고요. 모기 물렸을 때 순간적으로 가려움증을 없애주는 요것도 신기했는데 제가 사봤어요. 근데 실제로 워킹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섬세이라는 우리나라 업체인데 바디 건조기라든지 캔들워머가 되게 신기했습니다. 아주 매력적이더라고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디자인으로 산소를 추출해주는 이 기기, 이게 어디 쓰이는 거냐면 그냥 침실에 침대 위에 장착을 해놓고 자는 거예요. 그럼 산소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멋있었습니다. 알약을 제조해주는 3D 프린터, 글라스로부터 태양광을 집진할 수 있는 이런 개념들, 타투를 할 수 있는 프린터들, 프링커라든지 이런 것들도 선보였었고요. 3D 프린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크리얼리티라는 이 제품도 보니까 상당히 정교하게 프린팅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꿈도 못 꿨던, 너무 비싸서 우리 일생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올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아마존관이 따로 있었는데 여기 가보니까는 목시 로봇이라든지 알렉스랑 다 연동이 된 어떤 기술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되게 신기했습니다. 에코프레임이라고, 원래 카레라랑 아마존이 같이 콜라보 해가지고 프레임들을 많이 만들거든요. 특히 선글라스들. 근데 이 에코프레임은 알렉사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실제로 스피커가 장착이 돼 있어서 곧바로 나한테만 뭔가를 알려주는, 스마트폰에서 다 되지만은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걸 만나볼 수 있었고요. 자, 이번 CES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은 AI의 원년의 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AI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필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AI라는 말도 없어지지 않을까, 그냥 AI야. 이제 그런 제품들이 가전에까지 시작이 되고 있다. 그래서 가전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경계도 많이 허물어질 것 같아요. 재미있는 전시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행기 타고 잘 돌아왔어요. 제가 준비한 소식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